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공부를 하고 실천을 통해서 행동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매를 혹은 공매를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를 꼭 유념해 두시고 이제 앞으로 이제 부동산 경매와 공매에 임하셔야 해요. 첫 번째로 공부고요. 두 번째로 꾸준히 실천하는 겁니다. 공부는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 더 전반적으로 많이 공부해야 된다는 뜻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요. 이제 경매와 공매라는 부동산 매입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 공부보다 더욱 중요한 거는 여기 제가 두 번째에 적어둔 꾸준히 실천이라는 단어예요. 많은 분들이 경매가 "이제는 레드오션이다. 이제는 끝물이다."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기본적으로 폐차를 많이 하기 때문이죠. 근데 저도 한 물건을 낙찰받을 때까지 폐차를 수없이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계속 꾸준하게 공부하시고 꾸준하게 임장도 가시고 꾸준하게 법원에 입찰을 가셔야지만이 낙찰이라는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서 왜 우리가 경매나 공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해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어 저도 그렇고 많은 경공매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게 가장 첫 번째 이유일 거예요. 경매나 공매는 여러 가지 부동산 매입 방법 중에 한 가지고요. 그중에서도 경매와 공매는 안전 마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투자 방법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더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려 볼게요. 우리는 현재 시점에 살고 있죠. 현재 시점에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A라는 아파트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A라는 아파트의 실거래가가 나와 있을 거고요. 이게 현재 기준의 가격이겠죠. 그리고 이제 현재와 미래 사이에 이 물건에 대한 여러 가지 호가가 있을 거예요. 뭐 현재 실거래가 5억인데 뭐 5억 4천, 5억 5천, 5억 6천, 6억 이렇게 호가는 다양하게 나와 있을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경공매를 가지고 안전마진이라고 하면 어떤 거냐면요. 현재 시점에 살고 있고 우리는 이제 이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와 현재 사이에서 우리가 입찰가를 쓸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찰가를 쓰면서 조금 더 능동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겠죠. 다만 이렇게 입찰가를 써서 낙찰을 받고 수익을 내기까지에는 여러분들이 시세 조사도 명확하게 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해당 물건지에 대한 입지 분석도 정확하게 하셔야 할 거예요. 그리고 법적으로 내가 보고 있는 물건의 권리 관계는 어떤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 번 검토하는 과정도 거치셔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분들이 투자의 의사결정을 확실하게만 할 수 있다고 하면은 경매와 공매는 안전 마진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경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동산 투자 전문가가 가장 빠르게 될 수 있는 길이에요. 왜냐면은 개인 명의로 여러분들이 실거주 한 채를 매수하실 때도 그렇지만 대출 전략과 세금 전략을 아셔야 해요. 그러나 제가 왜 부동산 투자 전문가가 가장 빠르게 되는 길이라고 적었냐면은 경매와 공매는 다른 투자 방법보다는 조금 더 투자의 타임라인이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어요. 이 투자의 타임라인을 내가 임의대로 조절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투자 전문가가 빠르게 될 수 있다는 길이라고 적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면요. 크게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할 때 혹은 부동산을 매수할 때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명의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개인 명의로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사업자 명의로도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명의는 크게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로 나눠지고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대부분 실거주 한 채라고 한다고 하면은 사업자라기보다는 개인 명의에 조금 더 치우쳐서 대출 전략과 세금 전략을 짤 거고요. 그리고 이를 토대로 많은 분들은 부동산을 통해서 이제 부동산을 매입을 하겠죠. 반면 이제 경매나 공매 같은 투자는 투자자가 조금 더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투자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 투자 방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명의,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명의 모두 유연하게 활용을 할 수 있어야 하고요. 이 명의별로 대출 전략과 세금 전략을 짜서 움직이면서 투자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제가 적어둔 명의 전략, 대출 전략, 세금 전략뿐만이 아니라 정책도 봐야 하고요. 그리고 조금 더 폭넓은 부분을 많이 봐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부동산에 있어서 전문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매와 공매 투자는 내가 투자의 사이클을 임의대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다른 사람들보다는 매수와 매도의 경험이 조금 더 많을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험도 빠르게 축적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부동산 투자 전문가가 빠르게 되는 길이기 때문에 경매와 공매는 반드시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만약에 이 A라는 건물을 낙찰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 A라는 건물을 낙찰 받기까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개인 명의 혹은 사업자 명의 그리고 그에 따라서 대출 전략과 세금 전략을 짜겠죠. 그럼 이 과정에서 우리는 정부의 정책도 봐야 될 거고요. 예를 들어서 정부가 어떻게 대출 규제를 풀어주고 있는지, 매매 사업자는 어떻게 풀어주는지, 법인 사업자에게는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지 이런 것도 알아야 될 거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어떤지, 그리고 미국의 금리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한국 금리는 어떤지, 앞으로 1년 뒤, 2년 뒤에 장기적으로 금리의 방향성과 경제의 방향성은 어떤지 이 거시경제의 상황도 당연히 알아야 합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낙찰받고 난 다음에 임대를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즉시 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보유를 하고 매도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럼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경매 혹은 공매로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인테리어에 대한 지식도 알아야 될 거고요. 그리고 공사에 관련된 지식도 알아야 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경매와 공매는 어 법적으로 이제 법원이 개입해서 풀어주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물론 공매는 조금 다릅니다만 경매는 법원이 개입해서 풀어주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권리 관계나 아니면은 낙찰 이후의 법률적인 절차에 대해서도 알아야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부동산 법률 지식도 알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만 들어도 우리가 다른 투자 방법보다는 조금 더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는 경매와 공매를 공부하면은 조금은 더 깊게 그리고 넓게 공부할 수 있겠구나라는 점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우선 제가 수강생분들이나 아니면은 저희 투자 메이트 분들한테도 설명드릴 때 부동산 경매라고 함은 채무자, 채권자 사이에 꼬여버린 권리 관계와 꼬여버린 채무 관계를 법원이 개입해서 자본을 선순환시켜준다라고 해요. 그래서 자본을 재배치하는 과정을 경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꼬여버린 권리 관계, 꼬여버린 채무 관계를 우리가 모두 다 알고 투자를 하면 좋겠지만 많은 분들이 경매에 이제 심리적인 허들을 느끼시는 게 이거 법률적인 지식을 많이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부분 때문이겠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초점을 맞추는 거는 이제 권리 관계도 당연히 기본적인 부분은 알아야겠지만 유치권이라든지 법정지상권 혹은 좀 더 복잡한 권리 이런 법률적인 부분에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쓴다기보다는 말 그대로 기본적인 권리 관계, 이게 시세가 어떻게 된다든지, 내가 인수해야 되는 건 얼마인지, 요 정도만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우리는 꼬여버린 이 채무 관계에만 집중을 해서 볼 거고요. 제가 이 방송을 녹화하는 10월 25일 기준으로 현재 경매 진행 물건 수는 총 16,991건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권리상 하자 없는 물건이 8,948건이거든요. 거의 절반 정도가 되는 거고, 그리고 제가 이거는 이제 권리상 하자 없는 물건으로 필터를 걸었는데 예를 들어서 선순위 임차인이나 이렇게 조금 복잡하지 않은 권리 관계를 여기에 더한다고 하면은 약 한 10,000건에서 12,000건 정도가 됩니다. 우리는 전부 다 보지 않고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물건만 경매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수익 낼 수 있는 물건이 여전히 많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린 꼬여버린 채무 관계를 이제 우리가 집중적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경매 공부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핵심은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가 인수해야 되는 돈은 있는지 없는지. 두 번째, 내가 목표한 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한 적정 입찰가는 얼마인지. 여기에 내가 인수해야 하는 돈은 있는지 없는지는 여기에 일정 부분 권리 관계가 포함되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 A라는 아파트에 임차인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임차인의 임차 보증금을 내가 내줘야 되는지, 아니면은 알아서 법원에서 이 사람은 권리가 있으니까 이 낙찰된 가격으로 돈을 줄 거야, 배당을 해줄 거야에 해당되는 케이스인지를 따져보는 경우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권리관계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기본적인 경매 진행 상황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이 경매의 법률적인 부분에서 심리적인 허들을 낮춰도 네,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이 부분이 사실 가장 중요한데요. 최근에 이제 서울 수도권 지방에 있는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많으면은 50명, 진짜 많은 물건은 70명까지도 몰리는 물건을 봤어요. 사실 이런 물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익을 내기 위한 낙찰이 아니라 '낙찰을 받기 위한 낙찰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반드시 수익을 내기 위한 경매와 공매를 해야 되고 수익을 받기 위한 낙찰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적정 입찰가는 얼마인지라고 적었죠. 적정 입찰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출 전략, 세금 전략, 명의 전략을 모두 큰 흐름에서 이해하고 있어야지 내가 목표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입찰가를 적을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데 이게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앞으로 다음 시간에 실제로 어떻게 물건을 검색하고 어떻게 내가 수익을 내는 물건을 찾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올릴 건데 그때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공부는 어 제 투자의 모토가 절대 뜬구름 잡는 이야기는 하면 안 된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리고 저와 이제 함께 경매도 실제로 진행해 본 분들도 이야기를 한 게, 처음에 경매를 안 하려고 한 게 법률적인 부분에서 너무 많은 어려움을 느꼈고, 그리고 처음에 책을 읽어 봤는데 너무 책의 내용이 어렵다, 법률적인 내용이 있어서 내가 이걸 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신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소개를 할 때는 이렇게 크게 세 권을 소개해 드리곤 하는데요. 너무 유명한 책이긴 한데 이렇게 세 권을 왜 소개해 드리냐면요. 기본적으로 모두 사례 위주로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은 이 저자분들의 경험담, 그리고 이제 성공 수기를 적어둔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정도만 읽어도 경매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8천 건에서 약 10,000건 정도에 해당되는 물건은 모두 이 책 3권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책 3권만 읽고 이제 실전에 들어오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또 중요한 거는 이 경매 정보지와 친해져라라는 부분인데요. 어떤 분은 이렇게도 물어보세요. 유료 경매 정보지 꼭 써야 하나요?" 그러면 저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조건 쓰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은 유료 경매 정보지를 씀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공부 시간은 반으로 줄어들게 될 거고요. 물건 검색을 하는 이 소중한 시간도 반으로 줄어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유료 경매 정보지를 써 보시면서 전국적으로 '아, 여기에는 어떤 게 있고, 그리고 어떤 권리 관계를 내가 빼면서 볼 수 있다. 그리고 어떤 권리 관계도 어떤 권리를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그리고 이 물건은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가 들어와 있는 지분 물건이구나.' 이런 것도 다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경매 정보지와 친해져야지 여러분들의 실천력 그리고 행동력을 높이는 데 네, 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그다음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부동산 경매 공부를 하실 때도 간단하게 입지 분석은 필수예요. 그래서 입지 분석이 뭐 대단한 걸 하라는 건 아니고요.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구리 지역에 예시를 띄워 놨는데요. 이걸 왜 예시로 들어 놨냐면은 입지 분석은 너무 디테일하게 하지 않아도 되고요. 처음 시작할 때는 여러분들이 사시는 동네에 입지 분석을 해 보시면 돼요. 어떻게 하냐면 간단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사시는 지역에 대장 아파트가 어딘지, 그 대장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얼마고, 전세가율은 어떻게 되고 있고, 매매가와 전세가 추이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요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 호재는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는 잘 알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8호선 연장선이 공사를 하고 있다든지, 혹은 GTX가 들어와서 언제 준공 예정인지,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어떤 업무 시설이 들어오는지, 혹은 어떤 상업 시설이 들어오는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는 쉽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는 지역의 학원가는 어디구나. 이런 거는 아실로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요즘 프로테크가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자리에 앉아서 이제 컴퓨터로도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간단한 입지 분석이고요. 이렇게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경매 물건을 보고 내가 보는 물건지에 이런 입지 뭐 이슈가 있구나, 이런 호재가 있구나, 이런 악재가 있구나를 이제 대입해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경매에 투자를 하실 때 꼭 명심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의 실제 투자 가용 자금이 얼마인지를 명확하게 알라고 말씀을 드려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의 시드가 얼마인지 알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제가 운영하는 투자 다마고치라는 프로그램 그 투자 메이트 분들께 보내드리는 일종의 개인 재무제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월급을 얼마를 받고 계시고, 혹은 월급의 수익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내가 월 투자 가능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현재 투자 가능 금액이 얼마인지, 현재 내가 캐시는 얼마나 들고 있는지, 이거를 명확하게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경매와 공매를 하실 때 입찰 보증금을 확인해서 입찰 전략을 세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부동산은, 물론 돈 많으신 분이야 현금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대출을 이용해서 하시죠. 그러면은 대출을 쓸 때도 여러분들의 직장에 대한 소득도 당연히 알아야 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뭐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은 주택 수, 그리고 차량을 가지고 계신 분은 이 차량에 대한 금액, 이런 것도 명확하게 아셔야지 대출 전략을 대략적으로라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추후 내가 부동산을 경매를 통해서 취득할 때, 그리고 보유하거나 나중에 양도할 때까지 세금 전략을 세우면서 명확하게 머니터리 플랜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첫 시작인 여러분들의 시드머니를 확인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건 어떤 거냐면요. 제가 운영하는 이제 투자 다마고치라는 프로그램의 투자 메이트 분들이 이렇게 매일 경매 물건에 대해서 스터디를 하시는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은 앞으로 재테크는 평생 하는 거라고 하죠. 특히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이 부동산이라는 자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평생 부동산 투자를 하실 거고, 그 중에서도 경매에 조금 더 진심으로 대해보고 싶으시면은 어, 주위의 직장 동료도 좋고요. 뭐 가장 가까운 와이프나 뭐 남편도 좋고요. 이래서 평생 갈 수 있는 투자 메이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계속 공부를 조금 더 재밌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뭔가 조금 동기부여도 되면서 진행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공부한 거를 토대로 이제 실천을 하시고 행동을 하시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스스로 투자 메이트를 찾아보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실제로 뜬구름 잡지 않고 투자를 할 수 있는, 뜬구름 잡지 않는 경매, 공매 투자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경공매 투자를 할 때 마인드셋, 그리고 간단한 공부 방법을 좀 방향성을 잡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간단하게 접하실 수 있는 주거용 부동산을 어떻게 서칭을 하고, 어떻게 시세 조사를 하고, 어떻게 부동산과 시세 파악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